네, 안녕하세요. 이수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그 장수를 방해하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 고혈압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게 밥도 잘 드시고 술도 좋아하시는 태음인 체질, 이 태음인하고 고혈압이 관련이 깊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혈압. 이거 뭐 조금 높네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죠. 왜냐하면 뚜렷한 증상이 잘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방치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 자료들 보면 중풍 환자 80%가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고, 80%나요? 와. 네, 그리고 심근경색 발병 위험도 정상인보다 3배나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우리가 딱 짚어봐야 할 게 명확해지네요. 왜 유독 태음인이 고혈압에 더 약하다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식습관, 생활 습관이 문제인 건지, 또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뭐 체질별 접근법까지 오늘 한번 쭉 훑어보죠. 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딱 짚는 핵심 원인, 그게 바로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한 5에서 6g 정도로 권장하거든요. 네, 그 정도가 권장량이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평균을 보면 이게 20g이 넘어요. 20g이요. 권장량의 거의 4배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이러니까 뭐 30세 이상 성인 30%가 고혈압 환자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 먹고 있는 거죠. 짜게. 와, 진짜 놀랍네요. 그럼 예방하려면 일단 소금부터 줄여야 하는 거군요. 그냥 싱겁게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루에 딱 5g, 그 티스푼 하나 정도, 이렇게 딱 목표로 정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체중 관리,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적정 체중 유지하는 게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뭐 심혈관 질환 위험 다 낮추는 데 효과가 크거든요. 음주도 그래요. 하루 2잔 넘어가면 확실히 위험 신호로 봐야 하고요. 아, 근데 가끔 뭐 하루 한 잔은 혈액순환에 괜찮다, 이런 말도 있지 않나요? 네, 뭐 그런 의견도 있긴 한데 그래도 과음은 절대 안 되고요. 금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한 거고요. 자료 보니까 스트레스 관리 얘기도 꽤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가 혈압에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 보나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스트레스. 이게 한의학에서는 간 기능에 부담을 준다고 봐요. 그래서 활혈이라고 하는 뭐랄까 일종의 염증성 열 반응 같은 거 그런 거 일으킬 수 있거든요. 화열이요? 네. 그게 이제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게 중요하고 당연히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고요. 매주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근데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 꾸준함이 중요하군요. 네, 운동으로 낮춘 혈압은 운동 딱 멈추면 다시 오르기 쉽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식생활 개선하고 운동하는 게 약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태음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왜 그렇게 태음인이 고혈압에 특히 취약하다고 분석되는 걸까요? 태오닌 체질의 특징을 알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보통 식욕이 굉장히 왕성하세요. 그리고 음식을 잘 안 가리고 다 잘 드시는 편이고요. 네네, 잘 드시죠. 근데 문제는 맑고 담백한 음식보다는 좀 달고 기름지거나 칼로리 높은 음식을 더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다가 술도 좀 즐기시고 활동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쉽고요. 또 하나 특징이 성격적으로 참을성이 좀 강하세요. 그래서 몸에 이상 신호가 와도 그냥 꾹 참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아, 식성, 생활 패턴, 성격까지 다 복합적이네요. 그렇죠. 고혈압이 생기기 쉬운 여러 조건을 좀 갖추신 셈이죠. 그럼 태음인 체질이신 분들은 어떤 노력을 좀 특별히 해야 할까요? 일단 의식적으로 식사량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채소나 해조류처럼 좀 맑고 담백한 음식 비중을 늘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땀을 충분히 흘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이걸 꾸준히 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음식이나 뭐 일, 돈, 명예 이런 거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걸 좀 내려놓는 마음 수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관리까지요? 네, 이런 체질적인 요인을 잘 고려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수환의원 같은 곳에서는 그냥 증상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의 체질이랑 생활 습관 전반을 다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아주는 데 좀 집중을 하죠. 아, 맞춤 관리가 핵심이군요. 그럼 다른 체질은 어떤가요?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시죠. 네, 소양인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급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해서 마른 체형이라도 혈압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 피하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소음이는 소화기가 좀 약해서 과식 때문에 고혈압 오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어요. 태양이는 그 급한 성격 조절하는 거, 그리고 충분히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당장 실천해 볼 만한 나트륨 줄이기 팁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쉬운 거부터요. 김 같은 거 드실 때 소금 없이 그냥 굽는 거예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 드실 때 국물 막 다 드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햄, 소세지, 통조림, 젓갈 이런 가공식품이나 짠 음식 좀 줄이시고요.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도 좀 의식적으로 덜 쓰시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고혈압, 이게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지만 생활 습관만 잘 개선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거네요. 특히 나트륨 줄이고 꾸준히 운동하고 그리고 식욕 좋고 활동량 부족하기 쉬운 태음인 체질은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자기 체질이랑 현재 상태에 딱 맞는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수환 회원처럼 체질이랑 생활 습관을 종합적으로 상담해주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네, 오늘 식단, 운동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혹시 듣고 계신 여러분의 혈압을 조용히 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마음의 습관이나 풀지 못한 스트레스는 없으신가요? 이건 뭐 체질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